우리는 기지가 어떻게 점령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적인 작전이 필요하죠. 전통적으로 공격하는 쪽이 직접 병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기지는 함락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잔인하면서도 기발한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 러시아의 주요 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연구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없이 기지를 점령한 군대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냈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은 러시아가 전쟁 내내 주로 통제했던 곳입니다. 그 공항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하며 푸틴의 앞잡이들이 수년간 병력과 장비 이동을 위한 물류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은 도네츠크 무력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공항은 드론 기지로 러시아 무인 항공기 보관과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지는 우크라이나군 압박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테러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도시 폭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전범은 호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은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독립무인체계센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방금 수행한 작전은 현대 역사상 최초의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공항 공격을 위해 병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그 병력들은 공항을 두고 큰 전투를 벌이기 위해 수백 아니면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남하 공항에 연이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때 강하게 요새화됐던 그 공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통제합니다. 병사는 없지만 드론이 하늘에서 러시아의 도네츠크 공항 이용을 막아 우크라이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꾸는 일로 도네츠크 상황과 푸틴의 향후 전쟁 계획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바꿉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파헤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도네츠크 공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제1 무인 시스템 센터는 텔레그램 게시글로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병사 없이 기지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 타격 드론 조종사들은 발사대와 수송 차량을 파괴하며 활주로에서 적 승무원을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의 기동 화력 부대와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사냥해 적이 비행을 취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닥치는 대로 타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 기지에서 러시아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켜 도네츠크 공항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흑해 작전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작전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해상 전투를 벌일 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흑해 함대를 원거리에서 체계적으로 공격해 3분의 1을 격침시키고 러시아 함정들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멀리 철수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크림반도 저역의 방공망과 군사자산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네츠크에서 보게 될 일이고 그것이 푸틴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 공항에서 파괴한 발사 시스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드론을 보내는데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수송 차량과 인력이 제거된다는 것은 전선 인근 후방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자산들은 원래 전선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연료 트럭, 저장소, 공병 장비 등은 모두 도네츠크로 진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비행장 운영 체계를 파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력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도네츠크 공항을 러시아가 운영하기에 너무 위험한 장소로 만들어서 러시아가 점령지에 만든 주요 기지 중 하나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흑해 함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잘 알고 있지만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의심이 있었다면 제1독립무인체계센터가 이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센터는 화력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공항 연속 타격 영상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2분짜리 영상은 러시아의 주요 기지 중 하나가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차량, 군사장비, 병사들을 추적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제 도네츠크 공항에는 안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을 방공 시스템도 없는 듯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언제든지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와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지속적 공격 위협으로 도네츠크 공항에서 작전을 못합니다. 이곳에서 보는 것은 제1독립무인체계센터 주장과 일치하며 세계 최초 사례로 앞으로 수년간 연구될 것입니다.
기지를 무력화해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대칭적 방식입니다. 세르이 호디엔코르, 콜사인, 팔코, 이특별 작전 기획에 참여한지 모총관 이특별 작전 기획에 참여한지 이축별 작전 콜메라 이서이로 탈코체 이축별 작전 기획 코로나가 전공지 이치매선가 이 급격차는 판명하지만 그가 설명합니다. 호디엔코는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화력 통제는 비교적 소규모 병력이 적의 작전 전략 계획을 방해한 비대칭 작전의 한 예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항에 만든 모든 시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기지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없으면 러시아엔 비행장과 경납고만 남고 사용하려 하면 파괴될 뿐입니다. 푸틴은 일종의 유예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장군들은 과거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공격을 떠올리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의 공격과 비슷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3월에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 또는 스카이프 미사일과 미국산 ATACMS를 조합해 공항을 타격했고 샤이드 드론 발사 시설을 손상시켰습니다. 2025년 11월과 12월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공항 드론 저장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기지를 예전에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전 공격들은 단발성이었고 러시아는 피해 후에도 도네츠크 공항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계속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이 진화했습니다. 한때 러시아를 한번 타격하고 물러나던 전략이 이제 무방비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산된 공격이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공항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주요 전장이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투의 상징이었던 공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10년 넘게 도네츠크 공항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명군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느꼈고 우리 도시들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도네츠크 공항을 적을 위한 함정으로 만들었다고 제1독립무인체계센터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멈추지 않아 그곳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 통제권이 확보됐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세계 최초의 성과를 거둔 것이 왜 이 전쟁에서 판도를 바꾸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제1독립무인체계센터의 성명은 소름 끼치는 위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숨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말이 허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력 통제 후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공항에서 러시아 표적을 사냥 중입니다. 도네츠크 공항을 지키는 화력 부대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맞서야 합니다. 러시아 이동식 방공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권을 안겨준 공격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착해 공항을 러시아에게 지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들 부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이 이미 취소됐으며 우크라이나 드론의 지속적 위협으로 도네츠크 공항 활동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뛰어나면서도 가혹한 전략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한 화력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 무기들을 사용해 이 통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도네츠크 계획의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공항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자산이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푸틴에게 악몽입니다. 메두자가 6월 6일 보도한 대로 푸틴은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 중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푸틴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요새선 도시들 중 하나인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한 진격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메두자는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가 2026년 말까지 이 도시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는 돈바스가 2026년 9월까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네츠크가 함락되어야 붕괴가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필요한 4개 요새 도시 중 하나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 화력 통제권을 확보한 것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기지에 구축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사냥하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드론은 계속 비행하고 인프라는 공항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불탈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며 드론이 모두 파괴하거나 러시아가 철수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전선에서 푸틴 군대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 군대는 작은 영토를 얻으려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전사자를 내고 있습니다. 5월은 특히 힘든 달이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에 공세 횟수를 37.5%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14제곱킬로미터만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6월 푸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러시아가 그 보잘것없는 성과를 위해 3만 명이 넘는 병사를 희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상자 중 63%는 사망자이고 37%만이 부상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장악한 것까지 더하면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전선에서 그야말로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론 지원이 없고 도네츠크 공항의 발사 지점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군과 보급품이 공항을 통해 들어올 수 없어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고기 분쇄기에 갈려 들어갈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경로를 마련해도 우크라이나의 강경 전략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들은 더 커질 것이며 어떤 숫자도 푸틴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매우 느린 진격이 완전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모든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에 주목해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에서 세계 최초 성과를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과 도시를 겨냥한 러시아의 드론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핵심 물류 거점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 공항은 러시아의 드론 중심지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공항에서 건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경납고가 건설되고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드론을 보관하는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단 한 곳에서만 11개의 새로운 건물이 건설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항 시일 유도로 근처의 다른 곳에서도 러시아 드론 발사대나 차고로 쓰일 수 있는 시설이 새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후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 공격으로 공항 내 러시아 드론 저장 시설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화력 통제권을 확보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여전히 공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6월 2일까지 러시아는 드론을 위해 130개가 넘는 대피소와 차고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투입할 당시 다른 시설들은 아직 건설 중이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에서 드론 공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의 군이 지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후방과 전선 전역에 피해를 주기 위해 샤이드 드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5월 리그 완벽한 예였습니다. 프랑스 24는 러시아가 5월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8,150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여러 달 연속 기록을 경신한 끝에 세운 월간 신기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91%를 요격했다고 같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네츠크 공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공중에서 드론을 격추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드론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네츠크 공항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의 주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로 인해 러시아군이 너무 멀리 밀려나 드론을 발사할 수 없거나 확실한 발사 거점이 없어 소규모로만 발사해야 하므로 도네츠크 공항은 쓸모없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망 공격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최근 몇 주간 푸틴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 30일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AI 드론으로 러시아 보급 차량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차량 상당수는 러시아와 점령지 크림반도를 잇는 경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BBC는 14건의 공격만 확인했지만 실제 공격은 더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R280 육상 회랑을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점령지에 지옥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류봉쇄라고 부르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공항도 이러한 봉쇄 전략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전선의 방어시설과 살상구역의 강력함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침공군임을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 압박을 위해 러시아의 물류망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네츠크 공항 등 거점이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하에 놓이면 러시아가 전선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매우 느린 진격 속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푸틴의 계획은 모두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수년간 연구될 만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크림반도, 도네츠크,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전날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고향에 있는 석유 터미널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드론을 보냈을 때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쟁이 여전히 러시아로까지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네츠크 공항 상실보다 푸틴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주도권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 화력 통제권을 확보한 것은 러시아군의 교착 상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푸틴의 병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남은 무기라고는 드론과 미사일뿐입니다. 그래서 5월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기록적인 수의 드론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드론들 중 90% 이상이 요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대량으로 드론을 발사해야만 합니다. 푸틴의 군대도 최근 몇 달간 같은 이유로 탄도미사일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방공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미사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거리 전략에서 탄도미사일 비중을 높이면 러시아에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푸틴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비축분을 빠르게 소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비축분이 줄어들면 발사 횟수는 다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후방에서 러시아를 계속 약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푸틴에게 아무런 지렛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14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한 것은 러시아 공세가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후방을 더욱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도네츠크 공항이 화력 통제하에 있는 것은 러시아의 타격이며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크림반도 작전을 계속하면서 러시아를 더욱 몰아붙일 것입니다. 푸틴은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약하게 보길 원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충분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쟁의 핵심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해 마세요. 푸틴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말할 겁니다. 그는 도네츠크처럼 러시아 상황이 나쁘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6월 5일 보고서에서 전쟁연구소는 푸틴이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평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실제 상황과 다르며 이는 푸틴이 도네츠크 주둔 군대 상태에 대해 군 지휘관들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공항에 화력 통제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는 경력 내내 예스맨들만 곁에 두었고 이들은 이제 푸틴에게 경각심을 알릴 용기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 철도 인프라, 방공망, 공항까지 우크라이나의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거리 타격 드론이 만든 게임 체인저입니다. 푸틴은 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공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공격을 명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푸틴의 봄, 여름 공세가 실시간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만으로 기지에 대한 화력 통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확보했으니 러시아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도네츠크 공항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후방 전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공격할 때 크림반도에서 펼친 중거리 전략의 핵심이었던 아직 공개된 적 없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켈트 전쟁의 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물류를 마비시키며 크림반도 해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2026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어떻게 전세를 뒤집는지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